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저희가 이슈별로 종목별로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은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두 분의 탑픽주가 지금 다 수익권에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만에 수익 중인데 먼저 이건희 대표님, 파크 시스템스를 지난주에 탑픽주로 제시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홀딩할까요? 예, 뭐 지금 자리는 뭐 매도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또 모건 스탠리의 영향으로 하이닉스 관련돼서 좀 안 좋게 얘기하면서 반도체 전반에 걸쳐서 좀 분위기 찬물이 좀 끼얹어진 상황인데 이 부분은 뭐 조만간에 이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못 맞췄는데 이번에도 못 맞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논리가 조금 제가 앞뒤로 그렇게 하이닉스가 안 좋으면, HBM이 안 좋으면 삼성전자가 좋아질 이유가 있나? 그리고 또 목표가, 하이닉스 되게 폄하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목표가를 또 낮추진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홀딩하시고 없는 분들은 사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크 시스템스는 신규 접근도 유효하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더 홀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우리 손여로 팀장님의 지난주 탑픽주가 우진입니다. 현재 우진이 또한 강법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홀딩할까요? 네, 결론은 홀딩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원전이라는 업황과 그다음에 저번 주에 이제 알파벳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지속을 하겠다. 그다음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랑 뒤에서 말씀드린 BHI까지도 꾸준한 MOU라든가 단일 공급 계약 뉴스로 인해서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진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대장은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BHI지만 BHI가 이미 시세를 놓쳤을 때는 그 다음 투자는 우진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 종목들 대부분 다 외국인 가게에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우진 역시도 외국인 가게에 쌍끌 순매수가 오늘 확인되니까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BHI 말씀해 주셨는데 또 급등 중이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원전주들 더 자세한 대응 전략,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섹터별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 투심이 좀 돌아서나 싶었는데 모건 스탠리가 또 한 번 지금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하나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발행한 리포트를 통해서 최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에 수요 절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HBM의 수요 둔화 가능성을 이야기했고요. 거시적 충격,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PC 교체 수요가 지연되고 있고 중국의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지금 빙산이 다가오고 있다. 또다시 반도체 겨울론을 제기했는데요. 이건희 대표님, 아까 전에 뭐 HBM 수요가 떨어지면 뭐 삼성전자도 오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선 호주로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를 꼽았거든요. 지금 반도체 대장주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저 논리 자체가 앞뒤가 좀 안 맞는다라고 보고 있고 겨울 빙산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가 하면 이제 하면 외국계 증권사니까 미국 증권사이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뭐 이제 미국 사람들이 분석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 아시아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주로 이제 뭐 대만계 뭐 미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한국 분이 아마 여기 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HBM 작년 9월에 이제 뭐 겨울이 오고 있다,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러면서 하이닉스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막 평가 절하시키면서 HBM 시장 생각보다 안 좋다. 공급 과잉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공급 과잉인가요? 아니요. 지금 부족해서 SK 하이닉스 것만 쓰고 있죠.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의 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저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본인이 HBM을 좀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에서. 근데 지금 HBM 시장은 더 커지고 있는 중이고요. HBM4 자체도 지금 삼성전자가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이닉스 독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이 리포트에 시장이 진짜로 진심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한 5% 이상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 1% 정도 조정받고 있죠. 네. 그 얘기는 모건 스탠리의 말빨이 안 먹히고 있다. 한마디로 쟤네도 자꾸 틀리던데 이번에 또 엄한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또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은 많이 희석될 걸로 보이고요.
삼전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좋아진다. 근데 또 삼성전자가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HBM 시장을 진입한다. 이런 얘기를 또 써놨어요. 근데 지금 아직 샘플도 못 내고 있죠. 그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하이닉스는 HBM 쪽으로 드라이브가 더 걸리고 있는 중이고, 또 주말 사이에 모건스탠리 보고서 말고 더 좋은 그 기사들을 보면, 소식들을 보면 지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기존의 이제 DDR4라든지 이런 라인들 다 없애고 HBM이라든지 그다음에 DDR5, GDDR7 이런 쪽으로 지금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지금 설비를 바꾸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저는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얘기 나오면서 조정받을 때 오히려 두 종목 다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탑픽으로 했는데 삼성전자 또 생각보다 못 가잖아요. 이거 삼성전자 올라가려고 하는 거에 또 찬물 뿌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지금 시세만 보더라도 이런 모건 스탠리의 빙산로는 충분히 희석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의 조정은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으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반도체 대장주 투자 전략을 짚어봤다면 이 섹터 전반적인 흐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으면서 최근에 미국이 미국산 반도체 품목에 대해 부과한 125%의 추가 관세를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희로 팀장님, 반도체 기업들 지금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 악재와 호재가 좀 공존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나의 원칙대로 달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이 언제쯤 화해를 할까? 저는 두 나라가 합쳐지지 않는 이상 화해를 못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관세 수준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전에 이제 완료가 될 것이고, 지금도 미국, 중국, 관세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방향으로 모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미국산 반도체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고 관세 부과를 철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중국 당국에서는 그런 거 얘기 나눈 적 없는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시장에서는 다행인 것은 이렇게 팔짝 뛰고 있지는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시장 개방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국의 나라 특성상 시장을 오픈을 하더라도 많이 오픈은 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정을 해 못을 박아놨으면 투자를 못 해야 되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뭐 마이크로라든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마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주죠. 그래서 내가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반도체를 좋아하는데 손절을 못한다 라고 하셨을 때는 뭐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중심의 HBM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런 뉴스 팔로업이나 수급 팔로업이 잘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뭐 유리기판이나 뭐 CXL, 뭐 온디바이스 AI, 뭐 차량용 반도체 설계 기업들, 이런 종목들은 매매 관점으로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섹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여기까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고요. 조선주들 이야기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도 조선주로 수급 쏠림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잠시 후 2시쯤 한화오션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화오션 지난 거래일에 10% 넘게 급등 마감했고요. 오늘도 호실적 기대감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는 약간의 윗꼬리가 달리면서 한 1%대 상승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네. 이 흐름을 보면 실적 발표 이후에 한화오션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물량을 좀 염두를 해야 될까요? 좀 기대가 좀 많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하나오션 가이던스를 보면 매출 한 3조 한 700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한 1,600억 조금 안 되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난 분기 때 1,69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그러면 이게 한 2,000억 이상 나오면 사실은 또 서프라이즈로 더 한번 튀어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올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삼성중공업과 약간 구조가 비슷한 상황에서 삼성중공업은 한 영업이익률이 한 6% 정도, 5, 6%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HD현대중공업, HD현대, 한국조선해양, 물론 HD그룹은 삼호중공업부터 시작해서 작년부터 이미 영업이익률을 10% 이상으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HD현대중공업도 당연히 지금 10% 이상 나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조차도 10% 이상 나왔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양질의 이제 뭐 비용도 잘 줄였고 양질의 이제 배들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이게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조금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HD현대그룹이 올라오니까 같이 하나오션도 좋아지겠지라고 해서 올렸던 주가이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그러면 조금 생각보다 실망하면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실적 발표 나올 때 대응을 좀 잘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적어도 한 영업이익률 한 8% 이상 나오면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밑으로 이제 뭐 한 5, 6% 선에서 그쳤다라고 보면 오히려 주가는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오션이 또 오늘 수주 공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VLCC 두 척을 3천억 원이 넘는 규모, 매출액 대비 한 3%의 규모의 오늘 수주 공시를 내고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잠시 후 한 오후 2시쯤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영업이익률이 한 8% 이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하라면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단기적인 변동성에 유의하자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주 안에서 대부분 종목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와중에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오늘 치고 올라오면서 키 맞추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한 4%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최근에 에이스디 현대그룹주들이 또 엄청난 상승세를 보였잖아요. 뭐 에이스디 현대그룹과 삼성중공업 중에 어느 쪽이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조선 대표주들이 너무 올랐으니까 조선 기자재로 좀 눈 돌려보는 전략은 어떤지 이 부분도 짚어주실게요. 네, 저는 조선이랑 조선 기자재에 대해서는 보통 뭘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관점인데 사실 1년 전이나 6개월 전에 비해서 많이 부담스러워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뭘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하지만 뭘 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내가 분할 매수를 잘 못하신 분이 했을 때는 확실히 좀 옥석을 구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도 이 사이클이 나오기 전에는 H당국, 조선해양, H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한화오션이 LNG 모멘텀에다가 미국 MRO 모멘텀 얻으면서 강하게 상승했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 저보다 10살, 20살 많으신 어르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삼성중공업인데 조선주 중에서 가장 안티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삼성중공업입니다. 그다음에 투자가 어려운 것이 이 종목이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 H현대 그룹주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떤 상선이라든가 원유 운반선 이런 것들 뉴스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모습이고 특수선이라든가 아니면 방산물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하나오션이 움직이는 모습들 그 다음에 LNG 수주가 나왔을 때 삼성중공업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인데 이 어떤 연동 지수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이 오늘 좀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좀 주가 수익률이 낮은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돼요. 그래서 H한국 조선해양이 12가 선행포가 8로 절대적으로 낮지만 H현대중공업도 20이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 40이 넘어가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들이 승승장구할 때 못 올라가다 보니까 12가 선행포가 12 정도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실적 발표를 두고서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오션 호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같은 LNG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낙수 효과를 얻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컨테이너선 두 척을 수주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유일하게 조선주 중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가 들어온 모습이고 저 같은 경우는 조선주 중에서는 오늘 삼성중공업을 택했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 관점 접근을 하시고 그 안에 다른 조선주들은 눌림목 공략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당장에는 삼성중공업을 눈여겨보고 그리고 에이스디 현대그룹주들은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선기자재도 접근 유효하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짚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나누어봤던 원전주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체코 원전 수주 계약 임박 소식에 원전주들 다시 한번 지금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BHI가 지금 10% 넘게 급등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전력회사에 5천억 원 규모의 발전 설비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한 덕분인데요. 이 질문은 이건희 대표님한테 드릴게요. 아까 우리 손여로 팀장님은 지난주 원전주로 우진을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보면서 공략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이건희 대표님은 원전주 중에서 어떤 기업을 좀 좋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원전주들도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원전주라고 분류하는 것 자체가 좀 BHI는 좀 그렇죠. 원전이 일부고요. 여기는 이제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제 열을 올려주는 보일러 같은 걸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복합 화력 발전소 쪽에서 돈은 다 벌고 있고 모멘텀은 지금 원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전 사업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발전 사업 안에 발전 기자재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원전주로 굳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제일 수익률이 좋은 상황이고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기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실적도 잘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이제 복합 화력 발전소에서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수주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도 계속 증가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럼 올해 이제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BHI를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그럼 우리나라 정책적인 이슈까지 같이 좀 플러스가 됐죠. 뭐 체코 원전 또 다시 또 된다는 얘기가 있고 체코 원전은 도대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계속 뭐 말이 바뀌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탈원전 기조에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누가 등장하더라도 원전을 끌고 가겠다라는 거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원전 관련주들이 거기에 정책적인 모멘텀을 좀 더 받는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SMR 관련돼서 민간에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SMR 관련된 기대감도 같이 붙어 있는 종목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매경에서 나오면 원전 관련주 다 보지 마시고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만 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게 작은 종목은 매매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종목들이 눌릴 때 사시는 게 맞고 그럼 오늘은 BHI가 이제 수주 공시까지 나오면서 이제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조금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게 원전주 안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만 보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BHI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눈여겨보자. 항상 SMR 모멘텀을 짚어주셨으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또 지정해서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진단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주말 미국 교통부의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가 9%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안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은 뭐 시장에서 전혀 부각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희 대표님, 상승력이 다소 약한 모습이에요.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테슬라의 훈풍을 이어받지 못하는 걸까요? 일단 뭐 규제 완화한다는 부분은 우리나라 자율주행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냐? 네. 오히려 이제 테슬라 올라오니까 2차 전지는 올라오는데 자율주행은 별로 안 올라오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을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 테슬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을 굳이 찾다 보면 카메라 정도 납품하고 있는 퓨런티어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그거에 대해서 이미 너무 알려져 있고 한번 또 이제 연초에 뭐 굉장히 작년 연말에 좀 많이 움직였었던 부분도 부담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게 그럼 테슬라만 호재냐? 자율주행 이거 규제 완화하면 조금 확장돼서 해석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뭐 SOS랩이라든지 뭐 퓨런티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지금 자율주행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수혜를 볼 텐데 아직 거기까지 확장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진 않죠. 왜냐하면 이게 테슬라만 혼자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자체를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웨이모 기반 이제 그 라이다 기반의 웨이모도 같이 풀어지겠죠. 그러면 관련해서 이제 현대차라든지 뭐 그다음에 현대차 관련된 자율주행 기업들 더 올라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좀 테슬라에 너무 집중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고 테슬라의 직접적인 관련 회사가 적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 또 뭐 SK텔레콤이 또 사고 치는 바람에 그쪽으로 자금이 다 몰려갔죠. 네, 그러니까 테마가 여러 개가 성립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오히려 좀 내일 정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확대에 따른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이 테슬라 주행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은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이 테슬라 급등의 훈풍을 받고 있어서 한번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팀장님. CATL 나트륨 배터리 낙스트라의 훈풍이 또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트륨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오히려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도 참 2차전지를 좋아하지만 시청자분들께 막 왜곡된 정보를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2차 전지가 다시 회복되길 바랬었고 2차 전지 회복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못 일어나고 조금 길어지는 모습이 사실인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 나트륨 배터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검색을 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제 하이니켈 배터리 같은 경우 좀 화재 위험도 있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으면서도 조금 많은 빠른 충전 내에 긴 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나트륨 배터리가 좀 각광받는 모습들이고 CATL이 정말 중국 정부의 강한 지원을 받으면서 올해 하반기에 양산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도 미력 하나마 이제 자금을 투자를 해가지고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 나트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밸류체인에 포함이 된 종목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이고 그나마 좀 애겸 케미칼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협업점이 화학이 돼서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나인테크나 뭐 자이글, 뭐 백강 소재 이런 종목들이 나트륨 배터리 개발에 필요한 소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에 포함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 CATL과 달리 언제까지 뭐 양산품을 만들어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양산까지 가겠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고 확실하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실적을 바닥을 다져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매매 관점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나트륨 배터리 관련 종목들 중에서 바닥에서 이진하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은 없고 거래대금 실린 상태에서 물량 소화 과정을 지켜가고 있으니까 나는 매매를 좀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뭐 애경 케미칼이나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강해 보이고 저는 한 이틀에 3일 정도 분할 매수한 다음에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추가적 모멘텀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백광소재를 알려있는 PKC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ALCR이 개막하면서 일부 바이오 종목들 오늘 세론 물량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현재 1% 가깝게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 보로노이가 현재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12% 가깝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또 엄청나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바이오 종목들 비중을 좀 줄여야 될까요? 아니면 홀딩하고 좀 버텨볼까요? 바이오를 이제 다 싸잡아서 바이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제 무슨 말이냐면 바이오 안에도 굉장히 세부 분류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바이오텍 회사들 중에 보면 물질 하나 가지고 이제 뭐 한두 개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 보로노이도 신약 개발하는 회사죠. 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 실패하면 끝이죠. 네, 그래서 지금 브리치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가 지금 임상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위약권 대비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하한가를 계속 갔는데 주가 많이 빠졌죠. 그 여파가 지금 미치고 있는 중이고 뭐 그다음에 AACR 개최하자마자 지금 뭐 세론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심리가 지금 바이오 테라피틱스 관련돼서 좀 안 좋은 심리가 좀 시장에서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에 투자를 했던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분 한 4%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빠진 거지 AACR 때문에 빠진 건 아닌 걸로 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좋은 기업은 눌릴 때 사셔야 된다. 항상 바이오가 분위기에 휩쓸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이럴 때가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손유로 팀장님의 탑픽주부터 먼저 공개할까요? 네, 저는 오리엔탈 전공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정치 테마주가 맞고요. 그러니까요. 오리엔탈 전공은 아닙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기업입니다. 선박용 기계 제품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실적을 열어보시면은 확실하게 다른 기자재 기업들처럼 매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견조하게 상승하고 있고 4년 연속 매출이 증가한 안전한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진도 다음 목표는 중국 선박 크레인 시장에 대한 확대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적과 배당을 올해 좀 진행하면서도 여전한 저평가를 갖고 있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이 정치 인맥 테마주 분류가 되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선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로 우상 기조 바라보다가 만약에 혹시라도 정치 테마 옷을 입었을 때는 짧게 마무리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오늘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탑픽주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예. 롯데관광개발 준비했고요. 네. 갑자기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호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지금 그랜드 하얏트 제주
현대 드림타워죠. 현대 아, 드림타워, 제주 드림타워. 이걸 이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사실은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완전 중국향입니다. 그래서 중국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드랍액도 증가하고 있고 1분기 실적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 관광개발을 오늘의 탑픽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롯데 관광개발과 오리엔탈 전공 남은 5장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2시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